자, 보자고. 빈칸 알면 말, 빈칸 추론이지. 자, before making a decision. make a decision이 결정을 내리다는 수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도 뭐 일종 분사구문인데, 수저 입장에서 주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거는 현재 분사 쓰고, 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써준 거지. 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one must consider. 이때 one은 당연히 숫자 원이 아니고, 부정대명사로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즉,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must consider, 반드시 consider 해야 된다는가? consider가 고려하다 해서 그 기본 동사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뭐를?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various 다양한이라는 형용사지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해야 된다는가? 뭐 정보 이런 거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one information, two information 하지 않고 저렇게 a piece of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다양한 정보들을 반드시 consider, 고려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결정 내릴 때 여러 정보를 고려해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뭐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 그래? 하고 그냥 누구한테 들은 거 그대로 결정을 내리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지. While some details are relevant. 이런 말, relevant 이런 단어들도 꼭 알고 있어. 이 관련된이라죠. 관련된. 몇몇 정보들은 some details, 몇몇 어떤 세부사항들은 이런 어떤 관련이 있는 것들, 정보들이, 관련 있는 정보들이고, 또 others, 다른 또 몇몇 세부사항들에서 이렇게 some others, 부정대명사 some others 많이 봤지. 전체 중에서,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이 중에서 일부는 어떻고, 또 다른 일부는 어떻다 할 때 some others 쓰잖아.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어떤 정보들도 있어. 그게 아니고 나머지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the others라고 쓰지. others랑 the others랑 또 달라. 이런 건 다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했던 이 문법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몇몇 정보들은 관련 있고, 또 others, aren't 뒤에 당연히 relevant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지. 또 다른 정보들은 관련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consider, 고려해서 거기서 관련 있는 정보만 추려서 making a decision, 결정을 내릴 때 사용을 해야 되겠지. The presence of unrelated bits of information. presence란 말, 원래 present에서 이게 존재하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뭐 어떤 존재하는 참석하는 이런 뜻도 있지. 이게 지금 presence에서 어떤 존재 이런 소리야. existence처럼 presence도 존재, 뭐 unrelated, related도 아까 전에 relevant처럼 관련 있는 일인데, 저 무관한, 관련 없는 이런 무관한 bits of information, 어떤 정보, 조금의 정보. 무관한 어떤 조금의 정보의 존재가 presence 이게 주어겠지 전체 문장에 이런 존재가 decrease 그 단수 동사 이렇게 와 있지 decrease s부터서 뭐 단수 동사가 뭔지 복수 동사가 뭔지 그런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 중학교 1학년 때 했잖아. 주어가 3층 단수일 때 일반 동사 현재형 뒤에다 s는 es 붙이는 거 그게 단수 동사. 이 주어가 presence 3층 단수니까 존재라고 3층 단수니까 단수 동사 쓴 거지.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이 unrelated 무관한 정보의 어떤 존재가 decrease, 뭐를 떨어뜨린다. 이 decrease가 감소시킨다는 소리 아니야. 뭘 감소시킨다는 소리야. The value of relevant ones. 이 ones라는 말은 이 관련 있는 어떤 정보들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bits of information 이거 받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관련 있는 정보들의 value가 가치라는 소리니까 가치를 decrease, 감소시킨다는 거. 뭐 때문에? due to가 because of처럼 뭐뭐 때문에 라는 소리지. 뭐 때문에? a phenomenon, 현상, 어떤 현상. 여기 이렇게 명사 오고 이렇게 분사가 뒤에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주격 간다는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지. 이것도 위치이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뭐로 알려져 있는 known as 뭐로 알려져 있는 delusion effect. delusion이란 말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말이야. 여기 밑에 있는 것인데 여기 있지. 희석. 희석이라는 게 좀 이렇게 묽게 연하게 만든다는 거야. 희석.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희석 효과라고 하면 되겠지. 이런 희석 효과. 말 그대로 아까 희석이 묽게 만든다는 거니까 이렇게 중요한 관련 있는 정보에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관련 없는 정보를 섞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보의 어떤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거지. 묽게 만든다니까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럼 무관한 어떤 정보들의 presence, 존재가 결국은 어떤 관련 있는 정보들의 그 가치조차도 decrease, 떨어뜨린다는 거. 뭐 때문에? 이런 희석 효과를 알려진 a phenomenon, 현상 때문에 라는 소리야.
피노미넌이 현상이라는 소리지. 이런 단어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현상. This happens.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은 mentally evaluate. evaluate 이런 동사, 평가하다는 소리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 뭐를? all the details.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다 평가를 하니까, 머릿속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뭐함으로써, by the ing 동명사서, by giving each one a score. 각각의 그런 어떤 이 디테일, 세부적인 내용에다가 뭘? 스코어, 점수를 줌으로써 원하는 소리니까 그런 점수를 매김으로써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다 evaluate, 그것도 mentally하게 정신적으로 머릿속으로 evaluate, 평가를 하기 때문이란가. 그리고는 they award, award라는 단어도 기본 동사로 주다 하는 소리야. 주다. 왜 뭐 상장 수여식 이런 거 할 때 뭐 award 무슨 award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award가 이때는 뭐 명사로 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로 좀 상을 주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다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나서는 뭐 평가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 more important,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거. 어디다가 to 전사 써서 important details, 이 중요한 세부사항에는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그리고 fewer point, 더 적은 어떤 점수를 준다는 거. 어디다가 unimportant ones, 이 원진 때 디테일즈 받는 부정대명사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세부사항에다는 fewer point, 더 적은 점수를 준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떤 중요한 세부사항에다가는 more point,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거고, unimportant ones, 이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에다가는 fewer point, 더 적은 점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점을 해준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and, 접속사 and가 있으니까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award 동사 첫 번째 경우처럼 여기도 두 번째로 동사 comes up 이렇게 동사 나오는 게, 만약에 여기 and가 없고 그냥 콤마만 찍혀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만 하는데 저기 분사구문 coming이 적혀야 되겠지.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나열해서 그냥 여기도 동사에서 두 번째 동사로 come 쓰면 된다고. come up이도 꼭 알아둬야 될 표현이지, 생각해내다 라는 소리야. 생각해내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다가 더 많은 점수 주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점수에다가 fewer point, 더 적은 점수를 준다. 뭐 그러다가 마이너스까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적은 점수를 준다는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on average, 평균을 come up이도 생각해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각각의 세부사항에다가 어떤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머릿속으로 멘탈리하게 정신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희석 효과 같은 거,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오히려 중요한 정보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희석 효과가 생긴다는 거. 그럼 최종 결과는 어떻다는가? end result는 대접속사야. 그들의 판단, judgment가 어떻게 된다는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affect, is affected에서 비동사대 과거분사 수동태지. affect,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 판단이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영향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쓸데없는 정보를 받다 보면 그 사람들의 판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say a lawyer사 뭐라고 한번 말해보자고. 이것도 일종의 가정법 형식으로 쓰는 거지. 그렇다고 if 가정법처럼 그런 뭐 문장 형식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정법 어떻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 say 자 뭐라고 한번 말해보자, suppose 뭐라고 하면 추정해보자, 이런 것들 뭐라고 한번 말해보자는 거. 여기 대접속사 생략돼 있지. A lawyer, 한 변호사가 is trying to convince, convince가 설득시키다 하면 납득시키다 이런 소리지. 판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뭐라고 설득해? 대접속사야. A client, 이때 이제 의뢰인이겠지. 자신의 의뢰인이 is not guilty. guilty가 유죄라는 소리인데, 유죄 또는 뭐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소리인데, 여기는 not guilty, 유죄가 아니라고. A crime,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자신의 client, 의뢰인이 not guilty, 유죄가 아니라고 판사에게 convince, 설득하려고 납득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번 say, 말해보자인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점은 뭐란가? 대접속사야. 그 의뢰인이 was out of town, 마을 밖에 있다 하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지. 언제? When the crime took place. take place 이런 말, 이 발생하다 이런 소리지. 발생하다는 소리야. 발생하다. 즉 뭐 happen이나 occur처럼, happen이나 occur처럼 발생하다는 소리지. happen이나 occur처럼 발생하다는 소리니까 뭐라고? 이런 것들 뭐 take place, happen, occur 이런 것들은 다 자동사니까 뭐는 안 된다고? 이런 거는 뭐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만약에 took place가 아니고 was taken place 이렇게 적혀 있으면 틀린가?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의뢰인이 자기 의뢰인이 out of town, 마을 밖에 있었다. 이 말은 그곳에 있었지 않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not guilty, 유죄가 아니라는 걸, 자기 의뢰인이 유죄가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는 the most important point,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알리바이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니었지. 근데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이란 표현이 오고 맨날 얘기할 때 있지. 전사로 해서 이렇게 ing 동명사서 rather than focusing on that one fact, 그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게 뭔데? 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범죄가 일어날 때 그 의뢰인이 그곳에 없었다는 거. 그 한 가지 팩트를 집중하는 대신에, 포커싱하는 대신에, 변호사가 또한 이것도 막 언급한다는 거, 멘션이 언급하다는 소리지. 뭘 언급해? 많은 details about the client's background. 그 의뢰인의 배경, 뭐 가족상, 직업 또는 personality,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many details,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언급한다는 거. 그러면서 콤마에서 문장 끝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저기는 and라고 접속사가 있으니까 똑같이 연기 나열 시켜서 동사를 그대로 쓰겠지만 이거는 콤마하고 뭐 and 같은 접속사도 없고 그냥 콤마로 문장이 딱 마침표 찍혀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문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 콤마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하게 됐다 해서 여기 현재분사를 쓰는 거야. 현재분사를. 여기에 현재분사 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쉬운 문법은 아니지. 그 문장 구조를 맨날 자꾸 보고 읽고 해석하고 지가 노력을 해봐야지. 저기에 마침표가 찍혀있지 않고 콤마만 찍혀있고 문장이 끝난 게 아닌데 그럼 저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면 맞아. 분석원 배웠을 때 뭐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현재분사를 쓰는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뭐 어디 한두 번 말해서 뭐 말을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문제를 뭐 몇 문제 풀어온다고 다 이해되면 좋겠지. 계속 보고 설명 듣고 잘 모르겠으면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어쨌든 이런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 팩트에 포커싱,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변호사가 이런 것들, 어떤 그 자기 의뢰인에 대한 여러 다른 것들에 대한 많은 디테일, 세부사항들을 언급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한다는가. 그 변호사의 그 사건, 케이스를 뭐하게 만들어준다는가. 판사에게 뭐하게 만들어준다. 아까 전에 봤지. 막 뭔가 이렇게 관련 없는 것들을 여러 개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관련 있고 중요한 어떤 이 디테일의 어떤 가치를, 중요한 어떤 세부사항들에 대한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한 걸로 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에 관해서 초점,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그 자기 변호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만든다는가. 판사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터칭이 감동적인 아주 감동적인 걸로 만들어준다는 건 아니겠지. 판사에게 자신의 어떤 사건이 less persuasive, persuasive가 설득력 있는 이란 소리야. 덜 설득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맞겠지. 결국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냥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 take place 할 때 의뢰인이 거기 있었지 않았다고, 딴 데 있었다는 거 확실히 확고한 명백한 그런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있는 그 팩트만 얘기를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의뢰인의 배경, 가족상, 직업, 뭐 성격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멘션 언급하면서 결국은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을 판사에게 어떻게 되게 less persuasive, 덜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이번이 답이겠지. logically sound라는 건 뭐 논리적으로 logically 사운드하다는 게 왜 소리나 이런 거 동사명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건강한 건전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사운드하단 말, 논리적으로 건강하단 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소리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게 아니지. 그건 쓸데없는 말을 많이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less persuasive, 덜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거지. 여기는 overly offensive. offensive란 말, offensive도 왜 좀 이렇게 불쾌하게 하는 또는 뭐 이렇게 좀 화나게 만드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서 offensive가 무례한 이런 의미로 보통 많이 쓰지. 너무 지나치게 무례하게. overly offensive. 무례한. 또는 뭐 어떤 뭐 화나게 하는, 불쾌하게 하는 이런 소리야. 아니면 highly compelling. compell이라는 단어도 원래 여기까지 PE까지 써서 뭐 강제로 뭐 하게 하다, 강요하다는 동사도 있지만 compelling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뭐 강제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뭐 흥미진진한 이런 뜻도 있지. 흥미진진한. 그래서 highly compelling하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다. 뭐 그런 소리는 당연히 아닐 거고. 결국은 아주 중요한 that one fact, 그 한 가지 중요한 팩트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변호사가 막 다른 어떤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언급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변호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케이스 사건을 판사에게 어떻게 만들어준다는가. 판사에게 좀 less persuasive,
덜 설득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덜 설득력 있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언급하지 말라는 거. 그 설득력 떨어지게 만들어주니까, 덜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니까, 괜히 쓸데없는 관련 없는 정보들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정보를 집중해서 부각시키는 게 더 낫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말, 뭐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밑에 있는 이 표현들도, 물론 이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쌤들은 늘 그런 소리, 별로 어렵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막상 또 치는 니네들 학생 같은 니네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저런 게 무슨 저런 게 이분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모르는 단어 천재라고 persuasive, logically, offensive, compelling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relevant 이런 단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얘기하잖아 단어부터 부지런히 외우면서 하라고 어떤 애들은 뭘 하더라 단어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가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영어 성적이 맨날 그따위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뭐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서 배울 생각하지 말고 네 혼자 집에 하든가 아니면 딴 데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지가 맨날 그렇게 단어를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뭘 혼자 해 단어도 공부 안 하고 맨날 뻘짓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영성적이 잘 나오는 게 이상하지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푸냐고 어떻게 빈칸 추론을 맞추겠냐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 제껴두고 그 문제에 나오는 단어를 최소한 뭐 한 5개 정도라도 외운다는 생각으로 단어만이라도 외워. 그래서 단어가 쌓이다 보면 이런 거 독해나 뭐 이런 문법 문제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모르고 살아. 요즘 그리고 내신에도 뭐 문법 크게 내지도 않는다더만 애들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단어만 많이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부지런히 어휘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거 읽어서 지문을 읽어서 선택지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자꾸 문장을 보고 생각해 봐야지 길러지는 거 외공하라고